그 노무현 캐릭터 송강호는 그냥 알겠다 이거죠. 근데 옆에 오달수가 저게 문재인이라는 거야 지금? 한국 영화 월드컵 128강을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한국 영화를 그렇게 많이 안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모르는 영화 수두룩 빵빵 나오면은 이거 그냥 헤매다 끝날 것 같아서 그냥 64강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설국열차 대 파묘 왜 이래 이거 시작부터. 아니 시작부터 이게 사람을 매기냐 왜. 설국열차는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기생충보다 설국열차가 하나 위다 라고 보는데 파묘는 최근에 봤단 말이지. 나는 파묘 리뷰를 지금 준비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파묘는 좀 근현대 정치사에 엄청난 임팩트를 깔고 있는 영화다. 그러면 이거 참 1번부터 참 사람 잡네. 설국열차냐 파묘냐. 원루기는 설국열차야. 난 설국열차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최고라고 봐. 그리고 송강호가 최고 리즈 시절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송강호 인생 영화를 딱 3개를 꼽자면 우아한 세계, 설국열차, 초록물고기,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넘버 3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1번 문제부터 사람 잡네. 근데 파묘는 내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할 거니까 나도 설국열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 설국열차. 베를린 대 독전. 이거는 고민을 할 가치도 없다. 이거 무조건 베를린이다. 이 독전을 재밌게 본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나는 독전을 극장에서 봤는데요. 독전을 보면서 내내 든 느낌이 마치 그거 같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싸움도 제대로 못하는 어설픈 그냥 그저 그런 친구가 양아치 깡패 흉내를 내는, 행세를 하는 뭐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 이분 누구지? 조진웅 밑에 있는 이 양반. 뭔 주역이었더라? 김주혁인가? 이 사람만 연기를 온전히 했어. 김주혁 님만 연기를 배우답게 했고 나머지 다 못했다. 내가 조진웅 좋아하지만은 여기서는 조진웅도 연기 별로 못했고, 류준열은 지금 나락가 있고, 차승원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연기가 정말 그냥 그랬어. 이 차승원 영화는 그 이장과 군수가 최고의 영화가 아닌가. 나머지 배우들은 다 김주혁 빼고는 별로였다. 베를린은 왜 2 안 나오나? 베를린 2 빨리 나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내가 몇 년째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베를린은 할 얘기가 계속 있지. 베를린 무조건 베를린. 수상한 그녀 대 복수는 나의 것. 이것도 뭐 고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수상한 그녀를 참 재밌게 봤겠지만 복수는 나의 것은 이게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에 내가 꼽기로는 친절한 금자씨를 1번으로 꼽고 올드보이를 2번으로 꼽고 복수는 나의 것을 3번으로 꼽는데, 이 3번으로 꼽는 게 박찬욱 영화라서 3번으로 꼽는 거지 다른 웬만한 감독 영화의 인생 최고작보다 이게 더 낫다. 복수는 나의 것이. 수상한 그녀는 이거는 되게 흔한 클리셰를 갖다가 그냥 새롭게 해석해갖고 그냥 한 번 더 장사해 먹은 거밖에 안 된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 웰컴 투 동막골 대 남한산성. 사실 사람들이 남한산성을 그렇게, 수상한 그녀가 시베리아 대륙횡단 열차 탔니? 얼룩이? 대륙횡단 열차를 탔었어? 옛날에 넌 정말로 돈 벌면 다 해외로 뿌려버리는 걸로. 나는 그 타본 적이 없어. 난 어떻게 타는지도 몰라. 거길 왜 갔어? 그 빨갱이 나라를. 아무튼 남한산성이 되게 그 저평가받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보고 있자면은 이 인조 역할이죠. 인조를 대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박해일이 맡은 인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세상 답답한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인조 역할을 잘했는데, 저는 남한산성이 연기를 꽤 잘 만든 수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평가를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 대체로. 웰컴 투 동막골은 김혜정인지 강혜정인지 이 양반이 아주 연기를 잘했지. 근데 나는 왜 웰컴 투 동막골을 떠올리면은 이마룡밖에 생각이 안 나지? 나는 정재영이나 신하균이 별로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남한산성이었다. 남한산성에서 이병헌과 이 아저씨, 나는 왜 이렇게 이름을 자꾸 까먹지? 이 아저씨 누구지? 그 둘이 싸우는 거 아주 좋았다. 나는 남한산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영화. 역사적 의미가 있지. 1987 대 밀수. 1987은 1987년 노무현이란다. 노태우의 6.29 선언을 끌어낸 아주 엄청난 데모지를 했던 그 사건이죠. 이한열 열사가 죽으면서 운동권이 엄청나게 힘을 얻고 군부를 몰아내는, 신군부 정권을 몰아내는데 한바탕 일을 치렀던 그 영화인데, 옛날에 봤으면 진짜 명작이다 했겠지만은 그냥 운동권 감성파리 영화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이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이제 소위 586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계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 뭐 국힘이고 민주당이고 할 거 없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 양반들이 보여주는 행태라는 게 그리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호헌 좋지.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전두환은 물러가라. 요 표어로 이제 데모를 했지. 요 구호는 거기 범죄와의 전쟁에도 나오죠. 범죄와의 전쟁에서 하정우가 칼 맞는 씬에서 그 부산에서 데모를 했던 그 씬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있었던 일이고 1987을 재밌게 본 사람들이 많은 거 알겠는데 나는 그냥 운동권 감성팔이 영화다. 그리고 운동권들이 지금 정치를 그지같이 하고 있다. 그 운동권들이 이때 독재를 몰아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들에게 줬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받고 있는데 왜 그 대통령 직선제를 획득했던 운동권들이 이제 와서는 나이 먹고 나서 내각제만 외치고 있나. 이제 지들이 얻었으니까 지들이 평생 누려먹겠다 이건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1987년의 분위기, 1987년 분위기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제 내가 화염병을 들었겠니 뭐 최루탄을 맞았겠니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나는 그냥 아버지가 데려다주면 그냥 얌전히 앉아서 그냥 학업에 몰두하던 그런 꿈만턴 어린아이였지. 1987년은 굉장히 그 골아픈 시대긴 한데 나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 극장에서 둘 다 아니다. 밀수는 넷플릭스인가 뭐 그거 아무튼 OTT로 봤고 1987은 극장에서 봤는데 너무 감성팔이 영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약간 심파극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차라리 밀수가 오히려 좀 시원했다. 김혜수 연기가 아주 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밀수. 해적 대 암살. 해적은 거의 유해진이 그냥 혼자 끌고 간 영화고 암살은 아주 좋았죠. 암살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연기를 잘했는데 나는 특히 이 조진웅이랑 요 옆에 분 오달수 말고 조진웅 옆에 분 이분 이름 잘 모르겠는데 송 어떤 분 같은데 이 두 분 케미가 되게 좋았었어요. 니 테니스를 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는 그게 좋았고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조승우 배우가 나오죠. 조승우가 나오고 특히 이정재가 연기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친일파 연기를 이 배에 구멍이 2개나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그 우통 까고 법정에서 큰 소리 치는 연기 쩔었다. 그리고 나는 전지현이 연기를 더럽게 못하는 그냥 얼굴 몸매 원툴로 가는 배우인 줄 알았는데 암살을 보고 연기 진짜 진짜 잘한다 라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던 전지현 영화 중에선 처음으로 연기 잘한다 생각이 들었던 영화가 이 암살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암살이 맞다. 불안당 대 도둑들. 이 도둑들은 오션스 11을 이제 리메이크한 영화인데 불안당은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둑들로 일단 가겠습니다. 리틀 포레스트 대 관상. 리틀 포레스트는 일본에서 만든 리틀 포레스트가 원작이고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만들었죠. 근데 다시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면서 요리도 좀 한국적인 요리로 다 바꿨으면 좋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막걸리도 만들고 뭐 몇 가지는 한국 음식을 넣었지만 일본 음식을 그대로 쓴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잘했지만 잘 못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다지 좋진 않았다. 오히려 일본 원작 리틀 포레스트가 훨씬 좋았다. 근데 김태리 좋아하시면 뭐 볼만하다. 근데 여기 이제 있죠. 여기 꾸꼬미 한 마리 있기 때문에 꾸꼼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있는 분들은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 하지만 뭐 이렇게 잔잔한 한국 영화가 많지 않아서 보기에 나쁜 영화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상은 뭐 볼 것도 없지. 관상은 여기 정말 쩌는 영화지. 나는 조정석이라는 배우를 뭐였더라? 건축학개론에서 처음 보고 어떡하지 너? 라는 멘트 납득이 그걸로 보고 나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은 이 시대 때 이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사람 중에 극찬을 안 한 사람이 없고 이 사람 누구야? 이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사람만 미스캐스팅 같고 나머지는 정말 쩍쩍 다 붙었다. 어제 막 주가에서 퍼온 막걸리 마냥 입에 쩍쩍 붙는 아주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틀 포레스트는 좀 그냥 일본 원작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관상으로 가야 되는데 왜 클릭이 안 돼? 태극기 휘날리며 대 공공의 적. 태극기 휘날리면은 내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태극기 휘날리면은 우파 영화예요. 가서 고생 많이 했다 뭐 이런 뜨거운 전후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형제의 전후회. 근데 나는 장동건 나온 영화 중에 그렇게 재밌는 걸 못 본 것 같아. 원빈은 태극기 휘날리며보다는 아저씨로 유명하고 공공의 적은 말할 것 없는 명작이지. 지금은 설경구 아저씨가 목이 휘었는지 목이 나처럼 담배를 너무 많이 폈나 봐. 그래갖고 맨날 아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공의 적을 보면 설경구 아저씨가 대사를 아주 찰지게 잘 칩니다. 연극판에서 농익을 대로 농익은 연기가 공공의 적에서 빵 터지지.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변호인 대 친절한 금자씨, 이건 뭐 누구나 다 알지만 변호인은 노무현이죠. 노무현 영화. 그리고 금자씨는 박찬욱 복수 3부작 중에 하나고, 저는 변호인을 극장에서 봤어요. 친절한 금자씨는 다운로드 받아서 봤습니다. 14,000원인가 15,000원인가 주고. 근데 금자씨는 아직도 봐요. 가끔씩 봅니다. 근데 변호인은 한 번 딱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는 별로 보고 싶다는 느낌이 안 드네. 그 송강호 영화 중에 망한 영화가 많지 않은데, 물론 변호인은 엄청나게 데이트를 했지만 과연 노무현이 이렇게 살았는가. 대체적으로 뭐 새들던 집을 자기가 다시 돈 모아서 사고, 고졸 변호사로서 이렇게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맞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진짜 노무현은 이 변호인의 송강호보다 훨씬 더 서민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진짜 이 변호인을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건, 이 오달수가 문재인이라는 건가요? 난 그게 더 궁금했어. 그러니까 송강호가 노무현인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오달수가 문재인이라는 건가? 왜 이렇게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문재인은 그래도 얼굴이 좀 잘생기지 않았나? 잘생긴 편에 속하는 것 같은. 목소리 길님 안녕하십니까? 나는 그 변호인을 보면서 노무현 영화라는 거를 알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질감도 안 들고 그랬는데, 그냥 약간 좀 서사적으로 좀 약간 영웅적으로 묘사를 했다, 뭐 그 정도만 느꼈는데, 그 노무현 캐릭터 송강호는 그냥 알겠다 이거죠. 근데 그거 말고 옆에 오달수가 저게 문재인이라는 거야 지금?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문재인은 뭐 딴 거 제끼고 얼굴만 놓고 봤을 때 문재인은 얼굴이 잘생긴 편이에요. 물론 성형수술도 좀 했지만 약간 눈빛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잘생긴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달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물론 뭐 볼 일이 있겠냐만, 사무국장 그거 왜 문재인 안 나와? 오달수는 문재인이 아닌 거야? 아니, 문재인은 경희대 졸업하고 사시를 차석으로 붙은 다음에 김앤장에서 오라는 얘기를 거절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혼자서 근근히 법률사무소를 하고 있던 노무현을 만난단 말이죠. 그 전에는 노무현이랑 아무 맥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재인은. 근데 내려가갖고 노무현을 만나서 같이 일한단 말이지. 그러면 변호인 노무현 영화를 만들려면 문재인이 나와야 돼. 그래서 나는 오달수가 문재인인 줄 알았는데 왜 이 사람이 문재인이지? 이런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 의문점이 뭐냐면, 변호인 영화를 자세히 보면 오달수가 하는 역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어. 이 사람 왜 나왔지? 라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무것도 안 했단 영화인가? 그러니까 결국 변호인은 노무현을 추모하는 노무현 위인전 영화로 보이지만 실상은 문재인 매기는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자씨는, 목소리 길랜드 금자씨죠? 그냥 친절한 금자씨는 딱 하나의 단점밖에 없는 영화예요. 김부선이 나온다. 김부선이 아주 그 대단한 업적이 있죠. 대한민국 최대 야당 대표의 바지를 벗겨버린 엄청난 업적을 가진 대마전과 사기전과 오범의 아주 위대한 그 배우가 나오지만, 그거 하나 빼고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영화다. 나는 친절한 금자씨 리뷰하는 여러 채널에서 10점 이하를 준 적이 없어요. 친절한 금자씨 정말 좋은 영화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대 광해. 여기선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저는 김수현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사장님의 아드님이 김수현을 닮았거든요. 설명 끝났죠? 예. 내부자들 대 범죄도시 3. 저는 범죄도시 1, 2, 3를 봤어요. 4는 못 봤어요 아직. 지금 이제 극장에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고양이장 짓는 게 너무 빡세갖고 계속 이제 피곤해갖고 못 가고 있는데, 여론이 그냥 통일이네. 내부자들이지 그냥. 이건 그냥 내부자들. 우리는 다 어차피 개 돼지들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짓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겁니다. 장화홍련 대 살인의 추억. 범죄도시 3는 편수 채워넣는 느낌. 범죄도시 시리즈 중에 3가 제일 재미없대요. 그리고 제가 본 1, 2, 3 중에도 3가 제일 재미없었어요. 그냥 솔직히 돈 아까웠어. 아니 뭔 마동석 1, 2야. 4에선 좀 다르다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보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살인의 추억 대 장화홍련. 저는 장화홍련, 살인의 추억 둘 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 살인의 추억은 그 아주 오랫동안 밈이된 명대사가 있죠. 밥은 먹고 다니냐? 여기가 강가의 왕국이냐? 뭐 이런 거. 또 뭐 있지? 그거지. 논두렁에 꿀 발라라! 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제가 그 살인의 추억을 영상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사상풍 조심하라고 할 때 꼭 이 살인의 추억을 얘기합니다. 경운기 신발 자국 밟고 지나가는 경운기 거기서부터 논두렁에 꿀 발라놨냐까지가 원테이크예요. 원테이크. 사람이 말을 하면 뭐 귓구멍이 뭐 받거든. 너 그 대사는 못 들어봤다. 어디 있었지? 그리고 살인의 추억에 진짜 명대사 있지.
형사가 그렇게 싸움을 못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김상경이 형사가 그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면 어떡해라 그랬나? 아무튼 이게 둘이 티키타카 진짜 재밌지. 경운기 다음 대사가 그거예요? 사람이 말을 경운기 부르다가 경운기가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뒤에서 경운기 욕할 때 맞아 여기 명대사 진짜 많고 살인의 추억에 장화홍련은 공포물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거를? 가장 비슷한 영화를 내가 꼽자면은 니콜 키드만 나온 영화 중에 디 아더스라는 영화 있는데 디 아더스 봤니 원로가? 내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비유를 하자면 디 아더스랑 가장 비슷한 영화다. 그리고 식스센스랑도 좀 비슷한 영화다. 그 정도. 디아더스랑 식스센스를 좀 비벼 뭉쳐서 좀 맛있게 끓여낸 부대찌개 같은 느낌? 장화홍련이 그런 느낌이고 여기서 내가 그 스포를 해줄 수도 있어 원한다면 뭐 아주 오래된 영화니까 여기서 이 장화홍련에서 그냥 보면 스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면 약간 쇼킹해. 약간 쇼킹.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쓰이는 거라 이거 나왔을 당시에는 정말 쇼킹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쓰이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별로 안 쇼킹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뭐 좋은 영화긴 해. 이게 임갑수가 아주 무섭지 않아. 하나도 안 무서워. 이거 보고 무서우면 이거는 밤에 보기 고민되는 게 아니라 이런 영화는 한 새벽 2시쯤에 아파트 옥상 올라가서 이어폰으로 꽂고 이렇게 봐야지. 그러다 공중 뱅 돌면 이렇게 놀래는 고맛으로 보는 영화인데 그러기에도 좀 약해. 이거는 좀 약한데 임팩트는 굉장히 셌다 이 당시에. 하지만 나는 살인의 추억을 고를래요. 살인의 추억이 좀 좋았다. 근데 장화홍련 한번 볼만해. 화차대 전우치 정말 우리 목공의 희망, 목공 유튜브의 희망 강동원님이 나오시네. 강동원의 모노튜브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그냥 별로 뭐 만든 것도 없이 30만 구독자를 모으고 30만 구독자를 모으고도 별로 하는 거 없이 운영을 잘 안 하는 정말 강동원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이 화차는 일본이 원작입니다. 일본의 미야베 미유키라는 작가가 쓴 화차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일본에서는 그 금요 스페셜이라는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베스트 극장 같은 그런 드라마로 만들어서 TV 방영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뭐 판권을 샀는지 뭐 스토리를 샀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약간 재해석을 해서 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화차가 훨씬 재밌어요. 어차피 보신 분은 다 봤고 이제 와서 또 보실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스포를 하자면 우리나라 화차에서는 김민희가 죽잖아요. 맞아.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야기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우리나라 화차에서는 김민희가 죽어. 근데 일본 화차 미야베 미유키 원작 화차에서는 뭐 다방인가 어딘가에서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냥 이렇게 끝나요. 약간 열린 결말처럼. 그래갖고 내가 일본을 좋아하면서도 맨날 욕하는 게 이게 속 터져 진짜. 일본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끝이 되게 재밌게 가다가 끝에서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맛있게 잘 비볐다.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좀 이따가 화차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강동원 선수가 좀 더 이렇게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 우드워킹이 취미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채널 운영을 안 하시나. 나는 그 모노튜브 좀 목공 영상 좀 더 보고 싶다. 강동원 씨 좀 기운 좀 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볼 리가 없겠지만 내 채널을 차로 가고. 공동 경비구역 JSA 대 7번 방의 선물 미리 못 받고 가자면 저는 이런 그 되도하는 그 심파극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 둘 셋 우세요 이런 영화 난 싫어. 공동경비구역 JSA로 일단 가고. 박쥐 대 백두산. 이 박찬욱 감독 영화 시리즈 중에 가장 망한 영화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나 박쥐 꼽아요. 내가 머리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재미 하나도 없었다. 무섭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아마 내가 멍청해서겠죠. 나는 박찬욱 감독의 발끝도 못 따라갈 테니까. 하지만 나는 백두산 재밌게 봤다. 백두산 일단 가고. 황해 대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이 그거죠. 넌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유명한 명대사. 목소리 기르면 달콤한 인생이요. 저는 황해입니다. 저는 이 김윤석이 김윤석 완전 터미네이터 아니에요? 이거 황해 보면 진짜 끝까지 티천도 이길 것 같아 이 사람은. 근데 알고 보면 하정우가 인자강이죠. 하정우가 인자강이야. 알고 보면 끝까지 살아남어 이거 이 양반도. 저는 황해를. 달콤한 인생도 좋은 영화인데 일단은 빨빨 가자고요. 64강이니까. 헤어질 결심 대 터널. 헤어질 결심 보셨습니까? 저 이거 두 개 다 봤거든요. 터널, 헤어질 결심 둘 다 OTT로 본 것 같은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하정우 나오는 영화 중에 중간에 끈 거는 터널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꼭 보십시오. 이따가 이제 올라가면은 차차 얘기를 하겠죠. 극한 직업 대 명량. 이거 잘 골라야 된다. 골로 갈 수 있다. 이거 힘들다. 어떻게 믹스를 해도 이렇게 믹스를 하니. 명량 대 극한 직업.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명량을 깐다 그러면은 이제 좀 매국노 취급을 받죠.
근데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명량은 내 저는 뭐 이 선글라스를 낀 다음부터 이게 말을 막 하게 된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런 사쿠라 일본식 옷 입고 이딴 소리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명량은 정말 제가 든 생각이 야 이순신 갖고 이렇게밖에 못하냐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특히 마지막에 류승룡이 칼 들고 이야 뛰어오잖아요. 근데 정말 멋진 일기토를 기대했으나 거의 원펀맨으로 끝나죠. 뭐 하자는 것이죠. 물론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고 얘기했지만 저는 일본을 좀 하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제로 사무라이들이 그렇게 칼이 튼튼하지 않았고 조선의 강도가 거의 사무라이 칼 한 10자루도 한 번에 휘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했다고 하니까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뭐 그게 말이 되긴 해요. 근데 영화적 재미라는 게 있잖아 적어도. 근데 나는 이게 명량이 영화적 재미가 별로 없는 영화 같아요. 나는 너무 왜 천만 갔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이순신은 엄청난 우리나라 IP지 우리나라 지적 재산권이고 정말 좋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건데 그거 갖고 요거밖에 못 만드나. 그리고 난 이 뒤에 나오는 한산 리덕스나 얼마 전에 나왔던 김윤석이 또 이순신으로 나오죠. 노량인가? 난 세 편 다 좀 별로였어요. 너무 클리셰만 그냥 범벅된 그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영화관만 잔뜩 붙잡고 별로였다. 이순신은 정말 좋은 IP고 저는 이순신 존경해요. 근데 최민식이 했음에도 최민식 연기는 잘했지. 근데 시나리오가 별로였던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극한 직업도 솔직히 좀 그런데 어쨌든 이거 추격자 대 곡성. 우리나라가 그렇게 명작이 많았단 말인가? 전 이거 둘 다 결승급이라고 봐요. 곡성이랑 추격자. 천문 재밌어요. 천문 은근 재밌어. 한석규랑 최민식이 원래 친하잖아요. 원래 친하고 대학교 때부터 연극을 같이 해가지고 둘이 합도 잘 맞고 되게 좋은데 은근 안 떴더라고요. 천문 나올래나? 곡성 추격자. 이 곡성에 대한 해석은 이동진 평론가가 한 3시간 동안 곡성에 대해서 평론한 영상이 있거든요. 저도 그거를 보고 곡성이 그렇구나 라고 그대로 받아들였었는데 아는 분 아시지만 제가 이 귀가 팔랑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봤는데 김준표라는 마술사 분이 하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곡성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시면 나홍진이 이동진도 매겨버렸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곡성이 정말 끝까지 사람 매겼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정도로 사람 매긴 영화는 없었다 라는 면에서 곡성을 찍고 싶지만 이 추격자에 보면 대한민국 영화 사상 최고의 빌런이 나오죠. 이 추격자의 빌런은 하정우인데 이 영화를 보시면 이 하정우의 한 10배쯤 되는 빌런이 나옵니다. 딱 말 한마디 그 아가씨가 안에 있다니까. 저는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TV 드라마에서 악역하고 그러면 길 가다가 만나면 할머니들이 야 그러면서 신발로 쓰레빠로 싸대기도 날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사람들이 무식하다 이런 철없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추격자를 보면서 제가 슈퍼 아줌마를 보다가 욕했어요. 저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아마 극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한 반은 욕했던 것 같아요. 저 미친 말. 슈퍼 아줌마. 정말 와 어떻게 한마디로 하정우를 능가해버리는 빌런이 됐다. 추격자는 사실상 이거 제목 바꿔야 된다. 슈퍼 아줌마로. 하지만 이게 또 고르기 힘드네. 저는 나홍진을 너무 좋아해서 이 나홍진 감독의 데뷔작인가? 뭐 거의 데뷔작이라고 봐도 되죠. 나홍진이 성공한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하면 딱 정확하겠네. 추격자가 좋은데 곡성이 좀 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고 곡성은 지금도 가끔 봅니다. 뷰티 인사이드 대 봄날은 간다. 한효주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광해에서 한효주가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광해에서 중전마마. 대한민국 최고의 명대사가 여기 나오죠. 최민식 아저씨와 한효주가 했던 둘이 동시에 했던 명대사. 누구냐 넌. 광해에도 보면 한효주가 하는 누구냐 넌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봄날은 간다로 하겠습니다. 왜냐? 라면 먹을래요? 가장 야한 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최종병기 활대 범죄 재구성. 어떻게 보면 유승용이라는 배우는 염력 이전부터 좀 가 있었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드는 영화가 바로 이 최종병기 활입니다. 하지만 전 류승용 배우를 아주 좋아해요. 왜냐? 목공을 하시기 때문에 류승용 배우가 이 목공을 합니다. 우드슬램 목공을 하세요, 이분이. 하지만 범죄의 재구성이 더 재밌다. 특히 원룩이 범죄의 재구성 안 봤으면 꼭 봐라. 하지만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활은 약간 베타 서비스 같은 영화. 그냥 베타 서비스도 좀 칭찬인 것 같고 그냥 재미없어요. 그냥 좀
별로야 이거. 그 범죄의 재구성은 당시에 그 되게 밈이 많았어요. 여기서 습습 후후부터 해가지고 요때쯤부터였던 것 같아. 백윤식이라는 탤런트가 영화 배우로 넘어오면서 거의 이제 영화판을 씹어먹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있는 영화가 아닌가.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죄의 재구성 찍고 1, 2년 있다가 타짜 찍고 그러면서 백윤식 아저씨가 이제 S급 거의 R급까지 갔다. R그레이드까지 이제 가는 거죠. 평경장 타짜. 남산의 부장들 대 동갑내기 과외하기. 일단 남산의 부장들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그 이병헌이 김재규죠. 이성민이 이제 박정희인데 그러니까 김재규 시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찍은 영화 같아요. 근데 굳이 정파적으로 따지자면 약간 좌파적 영화죠. 어떻게 뭐 좌파적 영화인 거는 사실이지. 근데 좌파의 시점에서 박정희의 마지막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저는 남산의 부장들보다는 그때 그 사람들이 훨씬 잘한 것 같아요. 특히나 남산의 부장들은 더 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루했어요. 영화가 지루하고 뭐라 그럴까 인간 박정희를 표현하는 데는 남산의 부장들이 더 낫던 것 같긴 한데 딱 집어 얘기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박정희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영화를 보고 싶다면 그때 그 사람들을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 판단이에요. 사실 남부랑 그때 그 사람들 효자동 이발사 같은 세계가 효자동 이발사도 그런가? 그러네 대충. 근데 그렇게 하면 서울의 범도 뭐 같은 세계가 저는 정치적 소신을 또 얘기를 하자면 저는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영상 올리다 보니까 일상 채널 가다 보면 저는 이제 내 정치적 그 소신에 대해서 어쩌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정치 유튜버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승만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승만을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전두환은 그냥 역적 새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박정희는 존경합니다. 박정희는 우리나라 이렇게 세운 사람이 맞다. 뭐 좌파에선 그런 얘기 하죠. 박정희가 뭐 그 지가 잘했나 뭐 거기 있을 때 그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미국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뭐 장면 정부 냅뒀어도 다 그렇게 했는 거다 뭐 새마을 운동은 장면이 만든 거를 베껴갖고 했다 박정희가 뭐 다 따라한 거지 지가 뭘 했냐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하든가 역사의 이프가 어딨어요. 박정희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가 물론 그건 있어요. 박정희 시대에 북한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긴 해요. 근데 북한도 어차피 소련이 도와주고 중국이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올라갔지. 북한이 혼자 뭐 개발했나? 네, 이두저도 따질 거 없이 저는 이승만 싫어하고 전두환 개새끼인데 박정희는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도 인정해요. 솔직히 박근혜 탄핵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예 대통령이 안 됐으면 안 됐지 왜 대통령 만들어 놓고 끌어내리나. 그런 면에서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더 얘기하면은 좀 그쪽으로 산으로 넘어가니까 저는 박정희를 그리고 왜 죽여 또. 전 그래서 김재규도 그렇게 좋게 안 봐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거기가 어디야?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묘 있잖아요. 사육신묘. 거기 가면 묘비에 이름이 7개 있습니다. 사육신이면 죽었으니까 6명이잖아요. 이름이 하나 더 있어. 그 이름 하나가 누구냐? 저도 이름 석자는 모르는데 그 하나가 김재규의 조상님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고생하셨던 관상 이후에 세조가 임금이 되고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뭐 한 명이 연루가 됐었는데 사육신에서 빠졌나 봐요. 근데 김재규가 안기부장 되고 나서 그 이름을 노량진 거기 사육신묘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나는 김재규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라고 보질 않고 그리고 왜 죽였으면 정권을 잡든가. 그러니까 전두환이 정권 잡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게 김재규고 뭐 여러모로 아무튼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그때 영화를 보시려면 남산의 부장들보다는 그때 그 사람들이 훨씬 낫다. 그러면 내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느냐? 동갑내기 과외하기 뽑을 거니까 이제 남산의 부장들 얘기 안 할 거니까. 친구 대 완벽한 타인. 큰일 났다 이거. 이거는 한 4강쯤에서 만나야 되는 건데. 완벽한 타인 보신 분 있습니까? 완벽한 타인은 핸드폰 하나로 다 망하는 영화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뭐라고 그러니 저는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볼 뿐이지 뭐 이렇게 라이너님이나 이런 분들 이동진 평론가나 이런 분들처럼 막 세세하게 이렇게 단어나 레토릭을 구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무튼 이렇게 앉아서 입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영화 중에 완벽한 타인은 거의 탑이라고 할 만합니다. 친구는 뭐 이거 이 당시에 이 영화 본 사람들은 그냥 빠져서 살았죠. 10번 이상 본 사람도 수두룩하고 개콘 이런 데서도 많이 따라했죠. 많이 못다 아이가 이러면서 많이 못다 아이가 있고 또 뭐 있죠? 니가 가라 하와이 있고 또 뭐 있더라? 그거는 말 못하겠다. 그 유호성이 담요 집어 쓰고 그 벌렁벌렁하냐? 뭐 이게 또 있고 또 그것도 있다. 그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또 아무튼 장동건 영화가 그다지 볼만한 게 별로 없는데 장동건 영화 중에 거의 1티어다. 내니 시다바리가 그것도 있지.
근데 제가 부산 사투리 하면 제 그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갖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선임이고 후임이고 부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배웠는데도 나는 부산 사투리 잘 못하겠더라고. 목소 일림이 대구잖아요. 근데 또 대구에서는 또 대구랑 부산은 또 사이가 별로 안 좋죠 또. 아 근데 이거 고민이네 이거. 나는 둘 다 너무 잘 봤는데 전라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디요? 대구에도 전라도 사람 많은데 부산이야 현대 미포조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전라도 사람들 일하러 많이 갔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부산에는 뭐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 사람 다 살잖아요. 그 영도다리 그쪽에 6.25 때 피난 가면서 그냥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전쟁 끝나고 고향 안 가고 거기 눌러 앉아서 그냥 계속 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부산은 사실 그냥 한민족의 용광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북 분들도 많고 거기는 저는 부산 아주 좋아해요. 대구도 좋아합니다. 대구는 확실히 동대구역이지. 서문시장이라. 아 이거 고민된다. 완벽한 타인이냐 친구냐. 저는 완벽한 타인 할래요. 완벽한 타인 안 보셨으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파이란데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파이란은 이 영화 자체의 감동도 있지만은 파이란 보면 거의 웁니다. 거의 울어요. 요 당시 그 지금 마누라님이 안 들어왔겠지? 요 당시에 있던 여자친구가 제가 이걸 보고도 안 우니까 뭐 그때는 사이코패스란 말은 없었고 너는 냉혈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파이라는 이 영화 자체보다는 이 뒤에 백그라운드 얘기가 더 좀 그렇죠. 이 양반이 장백지가 영화 안 찍으려고 엄청 깽판을 부려가지고 최민식이 막 뒤에 가서 달래고 막 엄청 고생했다 그래요. 최민식이 장백지에 대한 그 우리나라에서 평판이 아주 안 좋아져가지고 이 이후로 한국 영화 감독이나 CF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백지를 막 기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파이란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니마 그강을 건너지며오는 이거는 제가 보다 말았는데 제가 보다 만 영화인데 왜냐 이거 보고 있으면 그거밖에 안 들어요. 생각이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아이고 나도 가는구나. 좀 있으면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난 인생 처절해지고 좀 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분들처럼 늙어가고 결국엔 요단강을 건너가겠지만 그걸 왜 마음에 새기고 살아. 그냥 좀 잊고 살아도 되지. 좀 좋은 거 생각하고 그러면 살면 되지. 좀 찝찝하다. 그래서 그냥 파이란 하기로 하고 남자가 사랑할 때 해바라기 파이란 약속 돌려봅니다. 아 목소리는 확실히 감성적이시다. 남자가 사랑할 때 해바라기 파이란 약속. 해바라기도 그 느와르 영화 중에 좀 우울한 영화죠. 눅눅하지 영화가. 너는 내 운명 대 써니.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 난 이거 둘 다 영 아니라고 봐. 그래도 전도연이 이쁘니까 너는 내 운명 하자. 비스티보이즈 대 끝까지 간다구나. 끝까지 간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저는 이선균을 좋아해요. 근데 비스티보이즈 할래요. 용서받지 못한 자 대 국제시장. 사실 이 둘 다 좀 그게 있죠. 용서받지 못한 자는 굉장한 명작인데 저평가는 고사하고 평가 자체를 못 받았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용서받지 못한 자의 감독이 윤종빈 감독이고 윤종빈 감독이 확 뜬 영화가 범죄와의 전쟁. 내가 임마 어저께도 그걸로 엄청나게 성공하기 이전에 거의 독립영화식으로 만든 영화가 용서받지 못한 자고 여기서부터 거의 윤종빈의 페르소나로 활약을 한 게 하정우죠. 저도 용서받지 못한 자를 봤지만 진짜 하정우 연기 진짜 잘한다. 근데 그때는 하정우가 좀 등치가 작았던 것 같은. 아무튼 영화 자체는 아주 좋았다. 근데 영화가 좀 눅눅해 이것도. 근데 국제시장은 이제 뭐 그냥 우리 아버지 세대 이렇게 개고생했어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걸로 욕을 좀 많이 먹죠. 신파극 아니냐. 저는 신파극을 안 좋아합니다.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근데 국제시장은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고생한 건 맞잖아요. 굉장히 사우디도 갔다 오고 뭐 태어나자마자 전쟁을 겪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거의 뭐 운으로 살았다고 봐야지. 깐난애기가 무슨 뭐 실력이 어딨어요. 거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피땀 흘린 보호 아래 운으로 살아남아서 60년대 그 DDT 몸에 맞고 오 모르고 옥수수 죽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키워가지고 70년대 80년대 그 군사정권 그 어떤 놈은 운동권으로 가고 어떤 놈은 또 뭐 걸로 가고 어떤 놈은 삼천교육대 가고 그 사이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우리를 낳아주셨단 말이죠. 그런 아버지 세대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신파극이라고 욕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국제시장도 아주 좋은 영화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지. 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용서받지 못한 자냐 국제시장이냐 어떡하지? 근데 보통 이거를 찍는 분들이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보통 용서받지 못한 자를 찍습니다. 찍으면서 이건 정말 저평가된 영화고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저는 의견은 같아요.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건 보시고
국제시장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국제시장. 부당거래대 우한세계 이거 결승급이다. 야, 이거 부당거래를 여기서 날리면 안 되는데. 제 거 영상 보신 분들은 좀 알죠? 부당거래는 제가 밈으로 엄청 많이 쓰고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밈으로 많이 쓰죠. 부당거래는 거의 밈 공장이지. 여기는 알리바이 서버부터 해가지고. 아 근데 우한세계인데 이거는 나는 이게 거의 원픽인데. 와 거라프다. 후위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요가 영화 대사고 그걸 이제 바꿔갖고 돌린 줄 알아요라고 틀어갖고 더 유행이 됐지. 부당거래 보면 마동석이 나오는데 마동석이 눈치가 그렇게 크게 안 나와요. 나는 마동석이 옛날부터 이랬는지 알았는데 부당거래 보면 그렇지 않아.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보면 마동석이 등치가 오히려 작죠. 그 벌크업이 무섭긴 무섭나 봐. 어떻게 그렇게 몸을 단기간에 그렇게 확 키웠는지 모르겠어 마동석. 나는 여기서 우아한 세계를 할래요. 왜냐면 부당거래는 뭐 솔직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한세계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보십시오. 우한세계는 거의 한국사 최강이라고 봐도 된다. 일단은 넘어가고 강철비 대 검사회전. 이게 뭐 사람들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나는 강철비는 영화도 아니다. 그냥 좀 유치뽕짝? 강철비가 너무 좀 그래요. 검사회전으로 가겠어. 말죽거리 잔혹사 집으로. 말죽거리 잔혹사가 그거죠. 옥당으로 따라와. 옥당으로 따라와. 집으로는 이제 이 잘 나가던 아이가 뭐 아빠가 사업이 망했는지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맡겨갖고 온갖 고생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감동적이긴 하지. 하지만 나는 심파극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끼 대 왕의 남자. 왕의 남자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천만 영화인가 그런 걸로 아는데 이준기죠 이 양반이. 이승기가 아니지. 이준기 가무성 이 양반이 뭐더라? 정진영이 연산군이고 뭐 그 연산군한테 잘 보이겠다. 이끼는 웹툰이 원작이잖아요. 근데 저는 웹툰 원작을 못 봤어요. 그 얘기가 있던데 웹툰 원작을 본 사람들은 이끼 영화를 되게 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작을 그렸던 윤태호 작가도 이 영화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끼가 아니다. 이건 이끼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싸웠다 그러는데 저는 웹툰을 안 보고 영화만 본 입장에서 이끼는 정말 잘 만든 영화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영화 한 편만으로 굉장히 잘 만든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의외로 이게 많이 팔리면서도 저평가받는 영화 같고 저는 이끼로 가겠습니다. 나는 왕의 남자 별로 재미없었어. 아 이제 32강 왔구나. 아유 힘들다. 설국열차 대 황해. 사실 이게 알고 보면 둘이 같은 영화거든요. 같은 영화. 인자강 송광호랑 인자강 하정우가 밑바닥에 꽂혀가지고 점점 이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런 영화인데 설국열차는 그나마 약간의 희망을 남기고 황해는 죽어버리지 그냥 끝나버리지. 근데 황해가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황해에서 하정우가 먹방을 시작을 하죠. 황해에서 뭐 먹더라? 된장국밥, 감자, 열무, 라면에 소세지. 먹방이 몇 개 나오는 거야? 이거 말고도 더 있는 것 같은데. 황해가 설국열차도 명작인데. 연변에서 택시기사 가다가 대장수 아저씨인 김윤석이 그놈아 네 한국 가서 사람 하나 죽이고 오라 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사단이 시작되는 건데 이거 황해도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이고 하정우의 와이프가 살해당했다 혹은 살해당한 건 엉뚱한 여자고 하정우가 오해했다. 그래서 하정우의 와이프는 하정우가 한국 가서 죽은 사이에 연변으로 컴백홈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런 열린 결말인데 저는 설국열차 진짜 명작이지만 황해로 해요. 근데 그게 없다. 기생충 안 나왔다. 기생충 어디 갔냐? 아 그것도 없네. 신세계 어디 갔냐? 아 이래서 이거 128강을 해야 돼. 64강을 했더니만 명작들이 막 사라지네. 베를린 대 남한산성. 베를린은 위에서부터 얘기하면 북한 공작원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정우가 북한 공작원이고 북한 공작원이라고 해야 되나? 북한 파견 외교관? 북한 파견 공작원? 뭐 그런 입장이고 한석규는 남한 파견 공작원 뭐 그런 거고 맨 밑에 이 전지현이 하정우 마누라고 그리고 류승범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좀 폭력적인 북한 공작원인데 하정우보다 훨씬 싸움에 능한 마약으로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하고 잔인한 인간 이렇게 돼서 나오죠. 베를린 진짜 명작이야. 베를린이 마지막 장면에서 마치 하정우가 뭔가를 복수하러 떠나는 것처럼 하면서 끝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로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2편 언제 나오냐 했었는데 2편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 지금까지도 10년이 넘도록. 근데 중간에 그게 나왔지.
그게 신세계였나? 신세계인가 아니면 다만학의 서구하소서인가? 아무튼 뭐가 나오면서 이게 베를린 2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는데 아닌 걸로 밝혀졌고, 베를린은 굉장히 떡밥만 왕창 남기고 그냥 흐지부지 된 것 같아갖고 굉장히 아쉬운데, 남한산성보다는 확실히 베를린이 좋다. 베를린 안 본 사람 있으면 꼭 한번 보는 걸 권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류승범은 그냥 믿고 보는 배우였어요. 류승범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류승범이 모든 걸 잃었지. 그 타짜 원아이드 잭, 거기서 류승범이 믿고 보기 조금 어려운 배우가 돼버렸지. 나는 베를린. 우한세계대 검사회,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내가 그 목공 유튜버로서 강동원, 나보다 형이야 강동원이. 강동원님을 버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한세계야. 우한세계. 공공의 적대 봄날은 간다. 라면을 먹을 것이냐 매직을 먹을 것이냐. 공공의 적에서는 그 명대사가 있죠. 야 산수 있냐? 너 뭔데? 나 형사, 강동서 강력반 강형사. 그러니까 그 양아치가 형사가 뭔데? 그러죠. 너나 모르지? 나 속같은 놈이야. 나는 나 건드리는 새끼 경찰서 안 데려가. 그러니까 양아치가 살짝 좁니다. 그래가지고 안 데려가면 어떡하는데? 설경구가 죽여라고 하죠. 주먹질을 하는 새끼 주먹으로 죽여. 연장질을 하는 새끼 연장으로 죽여. 가끔 좆도 모르면서 너처럼 뭐라 그러더라? 주둥이만 산 새끼. 그러고 계단 끝에 몰려서 소리를 지르니까 양아치가 방글방글 굴러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설경구 클로즈업을 잡으면서 주둥이를 죽여 라고 하고 산수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이 진짜 재밌었어요. 공공의 적은 볼 게 굉장히 많은 반면에 봄날은 간다는 그냥 원풀이죠. 그냥 라면 먹을래요 원풀. 그래서 나는 공공의 적을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국제시장 대 화차. 국제시장은 재밌는 영화입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가 아주 고생했던 그런 걸 되짚어주는 영화긴 하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관계로 우리들을 앉혀놓고 술 한잔 하실 때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니들은 이렇게 사는 걸 복받은 줄 알아라. 내가 너였으면 얼마나 잘했겠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귀에 그냥 귓밥이 그냥 압축해가지고 막 그냥 5cm씩 쌓이도록 잔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굳이 국제시장을 보지 않아도 웬만한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잘 안다. 괜히 국제시장 그 잔소리 한번 더 들을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차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긋지긋해. 관상 대 범죄의 재구성. 2024년 기준으로 범죄의 재구성 같은 영화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당시에 범죄의 재구성이 처음 개봉했을 때는 진짜 획기적이었습니다. 약간의 반전도 있으면서 이런 범죄에서 딱히 폭력적인 장면을 많이 안 보여주면서도 코미디도 섞고, 그래서 또 범죄가 성공하는 아주 특이하죠. 이 당시만 해도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되고 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영화의 주요 맥락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쁜 놈들이 주인공이고 나쁜 놈들이 심지어는 성공하기도 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나쁜 놈이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쁜 놈이. 그런 면에서 아주 획기적인 영화였는데 이제는 좀 그런 영화가 많아갖고 약간 진부해진 맛이 있다. 반면에 관상은 뛰어넘기 쉽지 않다. 관상이 2013년에 나왔구나. 그러면 12년째 뛰어넘는 영화가 안 나왔다는 거네. 이런 컨셉으로 가는 영화가, 스토리 맥락은 가는 영화가 많은데 이 관상만큼 임팩트를 준 영화는 없는 것 같아. 관상. 너는 내 운명 대 파이란. 앞에 나왔던 영화들에 비하면 이 둘은 다 졸작이고, 물론 파이란은 진짜 눈물 나는 영화긴 하지. 어차피 떨어질 영화인데 그나마 좀 찐한 영화로 가는 게 좋겠다. 파이란. 헤어질 결심 대 비스티 보이즈. 철학관 가서 관상 봐보고 싶네요. 원로가 잘 모르는구나. 나 관상 공부 조금 했어. 일단 나한테 보고 가. 헤어질 결심은 박해일이 이제 형사고 아주 유력한 용의자로 탕웨이가 나오죠. 헤어질 결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지만 제목이 모든 걸 말한다는 걸 깨달으려면 최소한 영화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그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고 아주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비스티 보이즈는 이 둘이가 이제 호빠 선수입니다. 윤계상과 하정우가. 처음 볼 때는 하정우는 아주 속물이고 윤계상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나름의 정의를 갖고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스포를 하자면 마지막에 윤계상이 살인마가 되죠. 세상 살려면 하정우처럼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비스티가 비스트에서 온 형용사가 그런 건가? 그런 거 같은데? 비스트가 동물, 짐승, IE가 붙었잖아? 짐승 같은 녀석들, 뭐 이런. 지금 보니까 그러네? 난 필분명 별 생각 없이 봤는데? 또 호빠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정우는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그 술집 웨이터 같은
그런 이미지의 호빠 선수고, 윤계상은 좀 뻣뻣하고 좀 팁도 좀 잘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호빠에 놀러온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게 되는데, 그 여자친구가 아주 순결하고 청순하길 바라는 거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안마방에 다니는 그런 선수였던 거지. 여자친구가 자기는 호빠 선수인 주제에 이제 여자친구를 막 들들 볶다가 결국에는 이제 몸속에 이제 금속 성분을 이제 주입해주고, 그래서 인생을 조진다, 뭐 그런 내용인데, 영화적으로 맛있게 설명은 해놨는데 결국 내용이 영화로 만들기보다는 드라마 정도면 족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명작인데 헤어질 결심에 비하면 말이 길지만, 내가 말이 긴 이유는 지금 좀 피곤해서 그렇고 헤어질 결심이 좋다. 백두산대 곡성, 이건 그냥 곡성.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말죽거리 잔호사대 동갑내기 가야기. 권상우 나는 김하늘이 좋으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동갑내기 가야기로 가고, 내부자들 대 복수는 나야. 이게 빨리 갈 수가 없잖아. 이러면 빨리 갈 수가 없는데, 이 복수는 나의 것은 진짜 딱 이 장면, 송강호가 신하균을 바라보는 장면, 이 장면에서 거의 뭐 최고지. 이 장면이. 내부자들, 복수는 나의 것, 내부자들로 가자. 빨리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밀수 대 완벽한 타인. 밀수는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약간 뭐라 그럴까,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연기가 좀 과하다 다들. 그래도 김혜수는 이쁜데, 완벽한 타인에 김혜수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완벽한 타인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둑들 대 공동경비구역 JSA. 공동경비구역이냐 도둑들이냐. 도둑들은 오션스 11을 어차피 오마주한 영화고, 공동경비구역이 오리지널 작품이고, 그리고 송강호, 이병헌, 특히나 이영애가 나온다. 그러니까 공동경비구역이다. 살인의 추억 대 광해. 이게 결국에 어려워진다니까. 내가 빨리빨리 갈라 그래도. 살인의 추억 대 광해. 여기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살인의 추억은 범인을 끝까지 못 잡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서 마치 박해일이 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수사력과 과학 그 수사의 한계 때문에 못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하게 때우고 넘어가는 감이 좀 있어요. 명작이긴 하지만. 이거 원래 살인의 추억의 원본이 연극이잖아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도 봤고 살인의 추억도 봤는데, 사실 요 영화가 나올 당시만 해도 이춘재가 잡히지 않았고 화성 연쇄살인마를 잡고 싶은 그 갈망이 컸지. 그리고 그게 누굴까, 미디어 매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아래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좀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이춘재가 과연 범인이 맞을까? 라는 의문이 좀 있고, 이 얘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살인의 추억을 남겨두면 내가 위험해질 것 같다. 그래서 광해로 가겠습니다. 살인의 추억이 좋은 영화지만 이렇게 보면 내가 좀 모른 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광해. 금자시대 극한직업. 극한직업을 재밌게 본 사람이 정말 많고 나도 재밌게 봤지 사실. 진성규라는 또 복석을 하나 가렸고. 뭔데 금자씨 어떻게 비비나. 아시지. 이끼 대 암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끼 원작을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하던데, 나는 원작을 안 본 입장에서 이끼 영화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암살도 아주 좋은 영화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지? 단점을 짚어보자. 단점을 짚으면 단점. 암살은 지극히 현실적인 영화를 추구하면서도 좀, 마지막에 이정재가 전지현한테 총을 맞고 죽게 되는데 실제 현실에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반민특위에 실패했고 친일청산에 실패했어요. 그거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좀 아쉬워하는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해서인지, 암살에서는 이정재가, 그러니까 친일파가, 악덕 친일파지, 그냥 친일파도 아니고 악덕 친일파가 독립군의 총탄에 죽는다 라는 걸로 카타르시스를 주려고 했는데, 그 카타르시스는 헛된 카타르시스잖아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정신승리밖에는 안 되는 거라 그렇게 개운한 끝맛이 아닌 것 같다. 카타르시스를 주면서도 그게 별로 개운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끼. 공공의 적 대 내부자들. 이거는 공공의 적이 진짜 명작이긴 한데 너무 오래돼갖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면도 있고, 그리고 공공의 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내부자들에 다 들어있죠. 일단 오히려 큰 고민 안 하고 내부자들. 금자씨 대 공동경비구역 JSA. 둘 다 이영의 영화인데 나는 왜 금자씨를 좋아하지? 갑자기 그 의문이 드네. 나는 왜 금자씨를 좋아하는가?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 모르겠어요 왜 좋아하는지. 근데 나는 세상에 영화가 이거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금자씨를 볼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친절한 금자씨가 좋아요. 광해 대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은 이쯤 되면 이제 한마디 할 때가 됐다. 헤어질 결심은 모든 걸 과학적으로 추론해서 해결하는 박해일이라는 형사와 모든 걸 감정으로만 바라보는 탕웨이가 나오죠. 탕웨이는 자기 남편을 죽인 혐의를 받고 박해일은 탕웨이를 수사합니다.
하지만 되게 웃긴 게 박해일은 되게 과학 수사를 하는 사람인데도 탕웨이랑 눈이 맞아버려요. 그래갖고 탕웨이가 아주 유력한 용의자인데 용의점을 찾는 게 아니라 용의점을 지우는 식으로 수사를 해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늪에 자기가 빠지고, 탕웨이는 자기가 수사를 받을 때만 박해일을 만날 수 있다 보니까 박해일을 만나기 위해서 연쇄살인마로 변해가요. 원래는 이제 자기 남편 하나만 죽였으면 됐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꼬여가다가 이제 막판에는 이제 탕웨이가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들어가고 소주 한 병 마시면서, 그리고 박해일은 그런 탕웨이를 찾으려고 방방 뛰다가 영화가 끝나버리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별거 아니다 진짜. 아무튼 헤어질 결심, 난 앞으로 한 50번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 광해는 그냥 재밌지. 관상 대 황해. 사실 내가 왜 관상을 자꾸 주저주저 하냐면, 관상이 진짜 웃기고 재밌긴 한데 나는 이 관상을 백윤식 때문에 봤단 말이죠. 나는 백윤식이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백윤식 때문에 관상을 봤는데, 백윤식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백윤식은 송강호와 이정재를 이어주는 오작교 혹은 브로커,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역할 다 하고 나면 떼멍둥이 맞고 하는 한 마리 호랑이 가죽이 되는 그 역할인데, 참 안타까웠다. 나는 그 백윤식의 연기를 보고 싶었는데 백윤식의 비중이 너무 낮아가지고 많은 관상을 그렇게 높게는 평가를. 그래서 황해 그 구실 갖다 댄다 진짜. 화차대 동갑내기 과외하기. 동갑내기 과외하기가 이게 웹툰 원작인가? 오리지널인가? 잘 모르겠네. 화차가 미야베 미유키 원작의 일본 원산 영화지만 화차가 굉장히 잘 버무렸고, 일본 화차에 비해서 굉장히 임팩트도 있으면서 특히 이선균이 참 아까운 배우인데, 화차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강신영이라는 여자를 찾기 위해서 제천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 아줌마들한테 물어보고 막 강신영 아십니까 막 이러고 다니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쟤 뭐냐 막 이렇게 봤는데, 강신영이라는 여자가 돈을 많이 빌리고 다녔던 거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무슨 사채업자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강신영 초등학교 동창의 남편이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이선균을 붙잡고 어깨를 치면서 당신 어디서 왔는데 너 사채업자지 막 이러면서 이제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선균이 참다 무시당하던 그 울분이 막 터져 나오면서 왜 나한테 지랄인데 막 그러면서 자기 차 사이드미러를 자기 발로 걷어차면서 막 차를 때려 부시고 자해를 하고 막 지 몸을 때리고 왜 나한테 지랄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선균이 얼마 전에 그때도 그러고 갔을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이선균 너무 아깝다. 그런 의미에서 하차. 우아한 세계대 완벽한 타인. 이거는 나는 남편은 됐지만 아버지가 되지를 못해갖고, 내 아버지가 되면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무한 세계는 딱 두 가지, 한 세 가지 코멘트로 정리가 되는데, 자기 딸이 일기에다가 아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것저것 뒤지면서 이제 앨범 보다가 송강호가 그 일기장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잔뜩 먹고 축 처져 있다가 딸내미가 들어오니까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 딸내미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식칼을 딸한테 주면서 찔러 아빠 여기 찌르면 아빠 죽는다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맨 라스트 씬에 라면 먹으면서 흐뭇하게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와이프랑 자기 딸이랑 아들이 미국에 가서 막 포도 씻고 정원에서 막 세차하고 물 뿌리고 이러면서 즐겁게 노는 홈 비디오를 택배로 받아가지고 송강호가 그거를 이제 넓은 집에서 혼자 틀어놓고 보면서 라면을 먹어요. 라면을. 자기가 직접 끓인 라면을 먹으면서 내 새끼들 잘 먹고 잘 사네 막 그러면서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문득 우울해지는 거지. 그래갖고 이 큰 TV 화면에서는 자기 마누라랑 아이들이 막 웃고 있는데, 송강호는 그걸 라면 먹으면서 보고 있다가 라면 그릇을 팍 집어던져. 그리고 이러면서 한번 좌절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혼자 사는데. 그래갖고 가갖고 걸레를 또 갖고 와요. 그 와중에도 TV에선 계속 그 딸내미랑 아들이랑 엄마, 그러니까 마누라가 막 웃고 있어. 라면을 이렇게 쓱쓱 이제 주워 닦어. 지가 집어 던져서 깨진 라면을 막 이렇게 닦어. 그러다 그 걸레를 또 팍 집어. 나는 그 장면이 와 진짜 그게 코미디 장면인데 가슴을 때리더라 진짜. 먹먹해지더라. 이 제목이 맞아요. 웃어라 아버지니까. 또 하나가 거의 시작할 때쯤에 오달수랑 순댓국집에서 순댓국 먹으면서 이렇게 말싸움이 아니지, 서로 놀리고 막 그러는 건데, 그거 보면 어릴 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완벽한 타인은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아한 세계만큼 울림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왠지 남자라면 봐야 할 영화? 그러니까 완벽한 타인은 그냥 한번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정도라면, 우아한 세계는 남자면 봐라. 한국에 태어난 남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우아한 세계를 보라. 하나는 군대를 갔다 와라. 그래서 나는 우아한 세계.
곡성 대 이끼. 곡성, 이끼.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곡성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동진 평론가가 있고 김준표 마술사가 있어요. 이 둘이 곡성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어요. 김준표 곡성 치셔도 되고 이동진 곡성 쳐도 돼요. 이동진 곡성 해석은 곡성 영화보다 깁니다. 한 3시간 돼요. 김준표 곡성은 한 8분 됩니다. 짧아요. 내가 둘 다 봤는데 내 결론은 김준표 곡성이 맞다. 이동진은 3시간이나 곡성을 분석하고도 나홍진한테 한 방 먹었다. 곡성의 캐치프레이즈가 절대 현혹되지 말한데 이동진도 현혹시켰다. 나홍진 대박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곡성을 누르고 싶은데 이끼 누를래.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또 나올 테니까 얘기하기로 하고. 파이란 대 베를린. 파이란은 아주 좋은 영화지만 남자를 울리는 영화다. 그래서 파이란을 보는 순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 남자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무튼 저는 이게 파이란이 싫어요. 왜냐하면 이 장백치 때문에. 장백치가 굉장히 감독부터 해갖고 최민식도 엄청 고생시키고 영화는 잘 뽑았는데 참 이렇게 말 안 듣는 배우가 어딨어. 잘 뽑기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세상 이게 여배우 때문에 사람 이렇게 고생시키는 영화 못 봤다. 파이란은 나는 높게는 평가를 못 하겠다. 장백치 때문에. 그래서 일단 베를린 가고. 인제 8강이네. 아, 큰일 났다. 친절한 금자시대 우아한 세계. 사실상 결승이라고 봐야 돼. 이게 사실 뭐 월룩이한테는 얘기한 적도 있고 다른 사람들 아는데 나는 데디 이슈라는 게 조금 있는 사람인데 물론 이걸 보고도 다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약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나도 또 나이가 이렇다 보니까 왠지 생각이 많아진다. 친절한 금자씨 아주 좋은 영화고 친절한 금자씨에도 송강호가 나옵니다. 아주 짧게 나오긴 하는데 친절한 금자씨에서 송강호가 이영애한테 총을 맞아 죽죠. 친절한 금자씨도 아주 좋은 영화고 찬욱 감독 존경합니다. 근데 무한세계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적어도 남자 한정 무한세계가 힘들다. 이거는 무한세계는 정말 힘든 영화고 아픈 영화고 좋은 영화다. 무한세계. 화차 대 이끼. 여기까지 왔으면 얘기해야지. 나는 웹툰 원작은 안 봤는데 이끼를 보면서 지금 요 왼쪽 끝에 있는 분이 최근에 고려 거란 전쟁에서 아유라복인가 몽고 장수로 나오죠. 몽고의 책사. 그다음 요 여자분이 이제 유선이라는 배우인데 나는 유선이 왜 주목을 많이 못 받는지 모르겠어. 나는 유선이 굉장히 연기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아주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좀 많이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옆에 김상호는 타짜에서 빰 맞다가 배 맞다가 볼링핀으로 맞고 배차장에서 운명을 다하시는 그 역할로 나오시고 뭐 유해진 모르는 사람 없고 정재영 또 모르는 사람 없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일 약체가 박해일 아닌가? 아 유선 있구나. 이 포스터에 나온 5명 중에 제일 약체가 유선이랑 박해일 같아요. 지금은 유해진이 원탑이고 헤어질 결심에도 나오고 하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 모두가 이 유선 배우한테 농락을 당하죠. 영화를 보면 결국엔 유선이 그린 큰 그림. 근데 웹툰에선 어떤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길래 웹툰을 본 사람과 윤태호 작가는 이 영화를 이건 이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까. 이끼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만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영화고 아주 좋은 영화지만 화차에 비빌 수 있는가. 화차도 털고 가자면 화차에서 이 김민희가 처음에는 강선용으로 나옵니다. 강선용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강선용이라고 나와서 이선균과 사깁니다. 이선균과 사귀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이선균이 강선용을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다 보니까 강선용이 아니네? 그래서 그 이름 뭐였더라? 아, 또 생각 날 듯 안 난다. 차 뭐였는데? 아무튼 다른 여자로 밝혀져. 그래갖고 그 여자를 찾아다녀. 그 여자를 찾아다녔는데 그 여자도 아니야. 알고 보니까. 아, 차경선. 맞다. 아, 그 여자가 아닌 게 아니라 얘가 원래 차경선인데 강선영이라는 애를 죽이고 지가 강선영인 척 행세를 하다가 이선균을 사귀었는데 차경선인 게 걸려서 도망을 갔다. 뭐 이런 복잡한 내용인데 아무튼 그 와중에 이선균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강선영인지 차경선인지도 모르면서 이 여자를 찾아 헤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아, 집착하네 라고 봤었는데 한참 찾고 또 찾다가 이 옆에 조성아가 내가 보기로 이해하기로는 이 극 중에서 이선균의 배다른 형인 것 같아요. 조성아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선균이 차경선을 찾는 걸 돕습니다. 그러면서 강선영이 아니라 차경선이라는 것도 알아내고 이런저런
대한 비밀도 밝혀내고 마지막에 차경선이 어떤 여자를 유인해서 새로운 살인사건을 모의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거기서 차경선을 체포하기 위해서 용산역으로 가죠. 아 그치, 홍상수 아저씨랑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대놓고 소송 거시든가 라면서 아주 그 즐거운 시간을 갖고 계시지 김민희. 아가씨를 보면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아가씨도 없네 월드컵에. 그 양반 맞아 김민희. 김민희 최고 명대사가 그거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명대사를 남겼죠 김민희가. 진짜로 움직여버렸지. 또 내가 오늘 그 정신이 없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이 좀 부족한데 아무튼 그 영화예요. 그러면서 용산에서 이제 차경선을 발견해서 체포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성균이 쫓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차경선을 딱 만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차경선을 엘리베이터 맨 위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차경선과 마주치죠. 그리고 거기서 아주 찌질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성균이 김민희한테 너나 사랑은 했니? 정말 찌질한 대사지. 정말 찌질한 대사. 도망을 갔겠냐고 그러면 거기서 차경선이 가만히 있죠. 긍정도 부정도 안 합니다. 거기서 이성균이 그나마 남자다운 선택을 해요. 봐주죠. 가. 그 대신 절대로 잡히지 마 라고 하고 차경선을 보내줍니다. 거기선 좀 멋있었어. 저 정도면 인정. 좀 찌질했지만 인정. 근데 차경선이 그런 이성균을 남겨두고 범행을 이제 계속 하기 위해서 용산역으로 들어가다가 조성아한테 발견이 돼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용산역 안에서 막 도망을 다니다가 쇼핑센터를 지나 또 뭘 지나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다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경찰이랑 조성아랑 막 이제 위에서 차경선을 조여 나가니까 차경선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난간 위로 올라서서 밑을 내려다 보는데 저 멀리서는 용산역 열차가 오고 있고 그래서 차경선이 이제 거기서 뛰어내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성균이 갑자기 차경선을 구하겠다고 차경선이 뛰어든 그 난간 위로 막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를 이제 조성아랑 다른 경찰들이 뜯어 말리면서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성균이 굉장히 표현을 잘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이성균 연기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나는 화차를 보면서 되게 찌질함, 남자의 찌질함에 동감했다 그럴까? 사실 우리는 다 좀 찌질하죠. 센 척하면서 사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저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피곤해서. 근데 이끼는 우리나라 윤태호 작가의 오리지널 작품이고 화차는 일본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이라 저는 우리나라 애국을 좋아하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이끼를 주고 싶지만 많이 나왔다는 건 또 반대란 얘기지. 나는 화차가 굉장히 작품성이 좋은 것 같아요. 구실은 솔직히 잘 못 찾겠고 그냥 내 감성으로 나는 화차 정말 좋은 영화다. 내부자들 대 베를린. 이거 근데 은근 할 말이 없네. 내부자들 대 베를린 둘 다 좋은 영화고 내부자들은 영화를 안 봤다면 흑자 헬스님이 리뷰한 내부자들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다. 내부자들보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베를린은 정말 명작입니다. 베를린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어부님도 내부자들, 월룩이도 내부자. 그러면 내부자 하나 물어보자. 내부자에 어떤 게 한 표를 주게 되셨어요? 내부자들 진짜 좋다라는 평가를 하게 된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자에 뭐가 아주 좋았다 이런 거. 그런 거 있나요? 뭐 클럽이 실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내부자들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셨나? 저는 객관식보다 주관식을 좋아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접대신 이해? 접대신도 쇼킹하긴 하지. 진짜 쇼킹하긴 하지. 충격까지 갈 게 있나?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고급집에서 하는 그냥 룸빵일 뿐이잖아 어차피. 그거보다 더 심하게 놀아. 5월이는 그거를 모를 수 있겠다. 모를 수도 있겠다.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더 심하게 놀아. 그 내부자들에서 그 룸빵씨는 그냥 그 뭐라 그러지? 그냥 영화적 표현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계에 도전해봤다 정도? 실제는 더 심해. 훨씬 더 심해. 저 윗분들의 사회고발. 근데 윗분들 사회고발하는 영화는 사실 좀 많잖아요. 저는 약간 그 어부님 의견에 하나를 더 보태자면은 윗분들을 고발한 영화는 되게 많았는데 이 내부자들에서 백윤식이 했던 이강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땐 조선일보를 그린 것 같은데 조국일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국일보면 조국이니까 한겨레를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아무튼 그 이강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딱 청와대가 보여지는 그 장면을 보면 조선일보 건물 위치가 딱 거기잖아요. 뭐 조선일보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조선일보 아니면 한겨레겠지. 아무튼 그 주필 언론의 썩어 문드러짐을 고발한 거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 그러니까 단순히 윗분이 아니라 뭐 기업 총수가 썩어 들어가는 거, 정치인이 썩어 들어간 영화는 많은데 언론인이 썩어가는 걸 그렇게 잘 보여준 영화가 많지 않아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왜 물어보냐면
저는 베를린이 더 좋은 영화 같거든요. 내부자들보다. 아직도 베를린 2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저도 내부자들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딱히 이걸 왜 재밌다고 생각하지? 라는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건지 저러고 노는 게 충격이긴 합니다. 여기서 또 내가 살짝 정치 얘기를 살짝 섞자면 조승우가 검사로 멋있게 나와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 경찰에서 검찰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 경찰이 공부해갖고 사시 봐서 검사 되고 이러는 게. 한 가지를, 이거는 썰인데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국힘에 있었던 정우욱이라는 한때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아저씨가 있지. 그 아저씨 별명이 정욱펄이야. 왜냐? 검찰주라는 폭탄주가 있는데 그 검찰주에 털을 2개씩 넣어가지고 원샷을 했다. 그 털은 그 털이지. 그러니까 내부자들에 나오는 거는 일종의 그냥 가벼운 게임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의 뭐가 좀 많이 있어. 그리고 나도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고 이것저것 있지 않겠니?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뭐 더 가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요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내부자들로 가도록 하지요. 사실 내부자들도 뭐 나쁠 건 없지. 내부자들도 재밌는 영화고. 8강 마지막 헤어질 결심 대 황해. 나는 헤어질 결심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네. 아까 우아한 세계가 아버지에 집중한 남자 이야기라면 이 황해는 그냥 순수하게 남자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나락에 떨어진 남자, 나락에 빠진 남자, 오갈 데가 아예 없는 나락에 빠진 남자 얘기인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 진짜 강추하는데 둘 다 안 보셨다면 식사하실 때 황해를 보시고요, 술 한잔 하실 때 헤어질 결심을 보십시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 혼자서 술 한잔 한다, 뭐 볼 거 없나, 그때 헤어질 결심 추천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이번 여름에 연변 갈 예정인데 황해분, 이번 여름에 연변을 왜 가니? 너는 여름에 연수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탈락을 확정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연변을 왜 가? 여름에. 그쯤에 또 갔다 오려고? 오늘 좀 뭐하나? 뭐 연변 가도 좋지 뭐. 나는 연변 안 가봐갖고 잘 모르겠어. 나는 연변 뭐 그래. 내가 자꾸 원룸이한테 잔소리하는 것 같아. 뭐 말하기가 뭐하다. 아무튼 뭐 가는 것도 좋지. 아무튼 그 황해는 식사하실 때 보시길 추천드리고, 헤어질 결심은 혼자 술 한잔 하면서 뭐 볼 거 없나 할 때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결심에는 이정현이 나와요. 그 바꿔 그 불렀던 명량이었나? 거기서 말 못하면서 이렇게 치마 저고리 흔드는 아줌마, 그 이정현이 나옵니다. 이정현과 박해일의 그 씬이 나옵니다. 씬이. 기대는 많이 하지 마시고. 아무튼 황해 가도록 하죠. 4강 화차 대 우아한 세계. 여기선 선 그어야지. 화차가 진짜 명작이긴 하지만 일단 큰 단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일본 미야베 미유키 원작의 오마주 작품에 불과하다. 원작이 따로 있다. 물론 그 원작보다 훨씬 잘 만든 작품인데 어쨌든 그 수수한 우리 것이 아니다가 있고, 우아한 세계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하고 우아한 세계를 봐야 한다,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아한 세계. 황해 대 내부자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황해에서는 MG 손가락을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자들에서는 MG 손가락은 뭐 아주 우습죠. 모가지를 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 썰고 이렇게. 어떤 게 더 잔인하다고 해야 될까? 황해에서는 사시미로 엄지를 자른다. 내부자들에서는 톱으로 팔뼈를 썬다. 뭐가 더 잔인하지? 근데 잔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부자들은 다분히 시사성 있는 영화고, 황해도 시사성이 있지. 단지 연변족에 의한 사시미와 톱. 사시미도 약간 자세히 보면요, 그게 사시미가 이게 순수하게 이게 회를 뜨는 사시미가 아니라 약간 그 오롯이 사시미라 그래갖고 생선 껍질을 벗기는 칼이에요. 이게 하정우가 엄지 썬 칼이 약간 두꺼운 칼인데,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은 이 뼈와 뼈 사이 마디 관절을 썰어야 쉽게 분리가 가능한데 이 뼈 자체를 썬다는 점입니다. 근데 톱은 그나마 이게 되지만 칼로 뼈를 잘 딴내기는 정말 쉽지 않지.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잔인성은 어떻게 보면 좀 둘 다 비슷한 면이 있고, 썬다. 그것도 또 더 얘기하면 안 돼. 절단 씬이 있다. 그거 말고는 황해는 주로 이제 먹는 거, 그다음 때리는 거, 맞는 거. 코믹 요소도 둘 다 뭐 비슷하게 있죠. 내부자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여관씬, 적 같은 화장실이네, 요게 있고, 황해에서는 고속버스에서 검문하는 씬, 혹시가 뭐 이게 있죠. 아이고 이거 힘들다. 황해냐 내부자들이냐. 목수의 길님 내부자. 목수의 길님은 내부자의 환장을 하셨고, 우리 장모님은 목수의 길님이 주신 도마, 목수의 길님이 보내준 도마에 환장을 했지. 우리 장모님은
도마가 기억이 안 나. 명색이 목공이 취미라는 놈이 목공 유튜버라는 놈이 도마가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이도 내보자. 이거 내 올림픽이잖아. 왜 자꾸 이렇게 황해는 못 봐서 선택 불가. 황해 명작이에요. 나홍진 감독의 명작. 나홍진 감독이 추격자 그리고 이 황해 그리고 곡성 이렇게 세 개. 근데 은근 나홍진 감독 영화를 또 이렇게 좀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홍진 감독은 그 영화 중간중간에 아주 극도로 관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씬들을 좀 집어넣어요. 곡성에서도 그 고라니 막 파먹는 장면이라든가 빤스만 입고 뛰어다닌다든가 항해에서도 이게 손가락을 굳이 사시미로 썬다든가 추격자에도 그 아가씨가 저기 있다니까 뭐 이런 거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게 좀 있어. 저는 나홍진 감독 아주 좋아하고 커팅볼드. 커팅볼드? 커팅볼드가 뭐예요? 두껍게 썬다? 내부자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거 같아요. 내부자들의 진짜 가치는 이 백윤식 썩은 언론인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렇지 저러겠지 라는 공감을 많이 얻어냈다. 내부자들은 사실 언론 잘 못 건드려요. 사람들이 언론은 무섭잖아요. 언론이 진짜 무섭습니다. 해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서.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에서 한석규가 빤스만 입고 튀는 신, 그게 커팅볼드예요? 저 서울의 달 봤어요. 서울의 달에서 제가 어릴 때 최민식이 울먹울먹 하면서 턱을 덜덜덜 떠는데 나는 왜 저러지? 그때는 그 메소드 연기라는 걸 몰라가지고 최민식을 보면서 쟤는 완전히 저기 빠져 사나봐, 쟤 미쳤나봐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 어렸을 때 내 인생 처음 본 메소드 연기 최민식이 서울의 달에서 턱을 벌벌벌벌 떠면서 울먹울먹하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서울의 달. 다른 건 별로 기억 안 나. 그게 서울의 달인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그게 서울의 달인가? 한석규가 제비로 나오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서울의 달 스토리 자체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최민식 턱 떠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내부자들은 썩은 언론을 드러냈다라는 게 제가 볼 때 조폭 검찰 언론 조폭 드러낸 영화 많고 검찰 드러낸 언론 영화 많고 언론을 때렸다는 게 내부자들의 진정한 가치 아닌가 그런 의미로 이제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결국엔 내부자들 그럼 이제 결승이지. 우아한 세계대 내부자들이구나. 결국에는 뭐 이렇지. 우아한 세계대 내부자들. 내 친구한테 영화를 추천한다 그러면 내부자들을 추천해 줄 것 같아요. 내부자들 봤냐? 야 그걸 안 봤냐? 라고 할 것 같고 내가 진짜 아끼는 동생이 있다. 제가 실제로는 없지만 만약에 나한테 아들이 있다. 그러면 우아한 세계를 보라고 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송강호 아저씨가 그 술버릇이 아주 안 좋기로 좀 약간 나락에 빠지시기도 했지만은 거의 뭐 송강호 필모 최고의 영화 아닌가. 우아한 세계 명작이다. 아 특히 그 명대사 있지. 아까 세 가지 얘기한다 그러고 하나를 얘기 안 했네. 하나가 당뇨가 감기야? 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얼룩이 우아한 세계 꼭 봐라. 나는 얼룩이한테는 진짜 우아한 세계를 추천하고 내가 이 우아한 세계 송강호 입장이었으면 나는 울지도 모르겠다.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무한 세계에서 딸 일기를 몰래 보다가 아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거 보고선 송강호가 술 왕창 먹고 삐져가지고 있다가 딸내미 들어오니까 식칼 주면서 아빠 여기 찔르면 아빠 바로 죽어 아빠 찔러 이렇게 했다고.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송강호가 되게 바쁜 와중에 만두집에 가요. 만두집에. 근데 고기만두 2개만 줘 이랬는데 그 만두집 사장이 고기만두가 지금 없는데 김치만두 가져가시면 안 될까? 이랬더니 송강호가 고기만두 줘. 우리 딸은 고기를 좋아해. 이러면서 고기만두 2개. 그랬더니 만두집 사장이 30분만 기다리셔. 해드릴게. 근데 송강호가 그 30분을 기다려요. 바빠 죽겠는데 30분을 기다려서 고기만두 2인분을 포장을 해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딸내미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버리네? 그래갖고 야 어디 가니? 그랬더니 뭐 공부하러 간다 그러나? 그러니까 야 이거 만두 먹고 가 만두. 그랬더니 안 먹어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강호가 고기 만두인데? 라고 했는데 딸내미가 몰라 이러고 그냥 가버립니다. 30분 기다렸는데 그 씁쓸함 진짜 아빠의 씁쓸함 그런 그 소소한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다. 그래서 아빠들은 보면 속이 편하지가 않다. 우아한 세계. 나는 아빠도 아닌데 왜 씁쓸할까 모르겠지만 진짜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씁쓸한 영화다. 꼭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부자들도 씁쓸하지. 씁쓸한 영화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둘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 남자의 인생이라는 게 결국엔 처자식 먹여 살리다가 늙어가는 것이 남자의 인생이고 대한민국 권력이라는 게 다 지들끼리 해쳐먹는 거 결국에는 1번 줬다가 2번 줬다가 그거밖에 못 고르고 결국엔 1번 2번이 해먹는 거고 둘 다 씁쓸하구나. 씁쓸하면 안 되는데 재밌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이게 우울증 걸리게 생겼네 또. 내부자냐 우아한 세계냐 내 하나 입에 물면 뭔가 비슷한 그럴 리가. 송강호 아저씨 은근 잘생겼어요. 말씀은 감사합니다. 지금 그 시청자분들은 내부자들을 아주 잘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우아한 세계 할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멋있다니 참
제 친구들이 들으면 팔적뛴 소리를 하시네. 아무튼 제가 뽑은 21세기 최고의 한국 영화는 무아한 세계입니다. 이거는 약간 강요를 해서라도 보시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진짜 재밌다고는 말 못해요. 쓰다. 영화가 씁쓸하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약간 성차별일 수 있지만 여자들은 절대 이해 못할 것이다. 이 영화에서도 원미경 씨가 송강호 와이프로 나오는데 끝까지 이해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애들만 데리고 송강호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남자 영화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10번 이상 봤고 지금은 이 포스터만 봐도 씁쓸하네. 나는 이게 씁쓸한 걸 좋아하나 봐. 엉겅퀴나 먹을까. 그렇습니다.